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표 한 번쯤 보셨죠? 연봉 3천만 원이면 1억 모으는데 6.6년, 연봉 5천만 원이면 3.2년, 근데 연봉 1천만 원이면요? 표에 숫자조차 없습니다.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연봉으로는 이번 생에 1억은 힘들겠구나. 아니면 숨만 쉬고 살아야 겨우 저 기간이구나 하면서 한숨이 먼저 나오셨을 겁니다. 매달 월급날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분명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표가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함정을 짚어보고 연봉에 상관없이 목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왜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첫 1억부터 모아라라고 하는지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뭐가 대수야. 요즘 전세금도 얻기 힘든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억의 진짜 의미는 부동산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나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복리의 출발점입니다. 수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1억을 연복리 5% 수익률로 운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500만 원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이 표를 보시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이 226만 원입니다. 거기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한 달 저축 가능액이 약 127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 1억이 연 5%만 굴려도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2억이 되면 연 1천만 원, 3억이 되면 연 1,500만 원. 자산이 커질수록 자본이 만들어내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처음 1억까지는 내 노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수동 자전거라면 1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자본이 뒤에서 밀어주는 전기 자전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1억이 재정적 전환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표의 계산 기준은 뭘까요? 월 실수령에서 약 99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저축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수치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연봉 1천만 원은 최저 생계비조차 충당이 안 됩니다. 매달 22만 원씩 부족한 구조예요. 연봉 2천만 원도 월 저축 가능액이 53만 원에 그쳐 1억 모으는데 15.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99만 원 쓰고 생활하는 게 가능한가요? 서울 기준 원룸 월세만 해도 최소 70입니다.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식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월 150에서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즉, 연봉 3천 직장인이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실제 저축액은 월 70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1억을 모으는 데는 현실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낮으면 1억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불편하지만 꼭 짚어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1억을 모으는 동안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워라밸도 있어야지, 젊은 때 여행도 가야지,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1억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초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내가 쓰지 않고 모은 돈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안에 1억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가에서 거주했다거나 자취를 하더라도 월세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차도 없었고 카드 지출은 매달 30만 원 이하로 유지했어요. 주변에서 보기엔 가장 검소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1억을 모은 사람도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2, 3년만 이 기간만큼은 지출보다 저축에 집중하자. 이 마음으로 저축률을 60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은 실수령 295만 원 중
월 200만원 저축을 목표로 한다. 연봉 5천만원은 실수령 360만원 중 월 260만원 저축을 목표로 한다. 이 집중적인 시기를 버텨내야만 1억에 먼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와 함께 실제로 속도를 높여줄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은 나중에 한다. 자동이체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방식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월급날 당일 저축액과 투자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세팅하세요. 내 소비 수준을 연봉 한 단계 아래에 맞추는 구조를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구조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적금과 ETF 적립식 투자를 함께 운용하세요. 열심히 모은 돈을 예금 통장에만 두는 건 온전한 전략이 아닙니다. 매달 저축액의 일부를 미국 S&P 500 ETF 또는 나스닥 1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을 모은다면 100만 원은 예적금을 하고 50만 원은 ETF 적립식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구성으로 3년을 유지하면 예적금만 했을 때보다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자산이 불어납니다. 연평균 7에서 10% 복리가 실제 계좌의 숫자로 쌓이기 시작하면 더 꾸준히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소소한 전략보다 구조적인 절감이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고정비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라면 50만 원대로 이사 가거나 가능하다면 본가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연간 240만 원이 그대로 저축으로 전환됩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할부로 마련한 차가 있다면 처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차비, 유류비를 합산하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이 고정으로 빠져나갑니다. 3년이면 최대 1,800만 원, 목표 금액의 18%를 차량 한 대가 소비하는 셈입니다. 고정 지출 하나를 줄일 때마다 저축의 여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은 계산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꾸준한 절제와 구조적인 습관으로 모인다. 지금 당장은 주변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만 불편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새 차를 장만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년의 시간이 이후 30년, 40년의 재정 상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첫 1억을 모으고 나서 찾아오는 경제적 안정감, 그리고 내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그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현재 월 저축 목표 금액을 남겨보세요. 숫자로 쓰는 순간 실행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